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1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늘 비대면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효성고등학교는 1953년 개교한 이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학교법인과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교장으로서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지도 잘하는 학교, 학업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2016년부터 경기도형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부터 융합형 영재 학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숭조, 예의, 신의의 권학 이념하에 언필신 행필과 즉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기초와 기본이 충실한 사람, 질서를 지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언행이 바르고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 심신을 연마하는 건강한 사람을 키운다는 교육 목표를 가진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업 역량을 키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여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고 고집스럽게 좋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승리자가 됩니다. 넷째, 친구들과 협력을 잘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와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잔소리, 훈계 대신 우리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효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효성고등학교에 집중하시고 우리 아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될 학부모 총회의 모든 순서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효성고등학교 교육활동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무부장 이태영입니다. 자, 오늘 안내는 본교 교육의 기본 방향, 학교의 현황, 평가 계획, 특색 사업, 생활 지도, 그리고 학부모 연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교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권학 이념은 숭조, 예의, 신의입니다. 교훈은 언필신, 행필과 말에 믿음이 있고 행동에 결실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본교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재단법인 효성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 대연학원 노재숙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2016년 경기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과학중점학교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개 학급 183명이 입학해서
총 29개 학급 61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9반, 2학년 10반, 3학년 10반. 그래서 1학년 181명, 2학년 220명, 3학년 218명, 총 61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335명, 여학생 284명입니다. 자, 교직원 현황입니다. 자, 교사 총 63명, 사무직원 9명,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부서별 부장교사입니다. 총 10개의 부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1학년 학급 담임교사입니다. 1학년 1반 박철규 선생님, 2반 이한별 선생님, 3반 안홍은 선생님, 4반 이영도 선생님, 5반 홍성일 선생님, 6반 김정규 선생님, 7반 강래명 선생님, 8반 임준 선생님, 9반 노우영 선생님. 자, 9반 노우영 선생님이 학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2학년입니다. 1반 조영권 선생님, 2반 강승웅 선생님, 3반 황현경 선생님, 4반 오현아 선생님, 5반 김기환 선생님, 6반 백승혁 선생님, 7반 박보라 선생님, 8반 오혜미 선생님, 9반 장준영 선생님, 10반 김병준 선생님, 10반 김병준 선생님이 학년부장입니다. 자, 3학년입니다. 1반 정혜섭 선생님, 2반 김성호 선생님, 3반 유성만 선생님, 4반 최종문 선생님, 5반 이우선 선생님, 6반 정혜연 선생님, 7반 장금주 선생님, 8반 홍현선 선생님, 9반 서승한 선생님, 10반 송재택 선생님. 3학년 부장은 김승권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자, 본교 법인 장학금 장학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연 장학금과 으뜸 장학금이 있습니다. 먼저 대연 장학금은 내신 성적 국영수 2.0 이내, 전국 모의고사 국영수 3개 영역 이상 1등급 유지하는 학생입니다. 장학금 100만 원, 남학생은 기숙사 입소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으뜸 장학금, 내신 성적 국영수 2.0 등급 이내, 전국 모의고사 국영수 2개 영역 이상 1등급 유지하는 학생입니다. 장학금 50만 원, 남학생은 역시 기숙사 입소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 세 번째 평가 계획입니다. 자, 올해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1, 2학년과 3학년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 나눠서 정기고사를 실시합니다. 1차 고사는 4월, 2차 고사 6월에서 7월 초까지, 2학기 1차 고사는 10월, 2차 고사는 12월에 실시합니다.
자, 1학년은 공통 과목입니다. 자,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3학년은 그 선택 과목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년 2차 지필평가는 1학년보다 먼저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그 대회 시험입니다. 그 1학년은 6월과 11월 실시하고 3학년은 3, 4, 6, 7, 9, 10월 실시하고 11월 18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네 번째 본교 특색 사업입니다. 먼저 인문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인성교육에 관한 시상, 7대 덕목상을 시상합니다. 정직, 성실, 선행, 예의, 효행, 책임, 근면상을 시상합니다. 학급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서 학년부장이 심의해서 시상을 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 육성 외국어 교육입니다. 영어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11월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독서 교육입니다. 도서관을 북카페로 정비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대회 100일장을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교는 경기도 교육청 지정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교과 총 이수단위 중에서 수학, 과학 과목을 45% 이상 이수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서 미래형 과학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과정 영역별 특성화. 여러 수학, 과학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재 학급 운영. 1학년 20명을 선발해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선진과학을 체험하고 심성 수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연학사 기숙사 운영입니다. 그 4인 1실, 6인 1실, 2인 1실, 그 사감실, 그 밖에도 토론 수업실, 리러닝룸, 집중 학습실 등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외교통상부 등 국가기관을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교육은 그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 으뜸부 지도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과후학교입니다. 교과 보충 학습 및 특기 적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강료는 개인 부담이 원칙이며
가정 형편 곤란 학생은 자유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4시기로 구분을 해서 1학기 중에 한 번, 여름방학에 한 번, 또 2학기 중에 한 번, 또 겨울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총 4번 운영합니다. 자, 그 다음 진로 상담 계획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진로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진로 멘토링, 사회 여러 분야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이 진로 멘토링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작가, PD, 애니메이션 작가, 요리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1, 2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 꿈의 대학, 꿈의 학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자, 생활지도입니다. 자, 요즘에는 본교는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 지키기 캠페인을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잘하기, 인권 존중, 생활 지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정 경찰서와 학교 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매일 학생안전부 선생님들께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인권친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학생이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자, 1단계에서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지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학년부에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학생안전부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흡연 학생, 자, 본교는 흡연 학생이 없습니다만 만약 있을 경우에 1회 금연 교육, 2회 교내 봉사, 3회 사회봉사, 4회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연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스 국가교육정보 시스템. 자, 나이스에 학부모들께서 회원을 가입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nice.go.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담임 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정보통신 윤리 교육. 자, 인터넷 대중화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살, 폭탄 제조, 폭력, 음란물 등 반사회적 유해 사이트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언어 폭력, 명예훼손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유해 사이트 위험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봉사활동 계획입니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나눔 포털을 비롯한 이 봉사활동 사이트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나눔 포털을 이용하면 그 활동 내역이 나이스를 통해서 학교로 옵니다. 그럼 그것을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 포털을 비롯한 이 봉사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미리 학교장 결재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헌혈도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으로 제한합니다. 그 다음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입니다. 자, 먼저 불법 찬조금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금품을 모으는 행위, 학교 비품,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가 모금하는 행위,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체육대회 때 교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여기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찬조금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위반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찬조금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처, 먼저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한국투명성기구 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자,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졌더라도 학생이 관련돼 있으면 이것도 모두 학교 폭력입니다.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특히 요즘에는 이 사이버 따돌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폭력 신고는 국번 없이 117, 그다음에 관내 수정경찰서 청소년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 푸른나무 재단 1588-9128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신고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이렇게 3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학생 인권보호입니다. 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사생활 침해, 그다음 가해자가 별뜻 없이 던지는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 따돌림 등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반 학생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생들이 자기 교복 위 이름표를 손으로 가리고 그 장애 학생에게 자기 이름을 맞춰보라고 반복해서 묻는 행위. 이게 아무리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라도 이거는 장애 학생에게는 학대입니다. 이건 인권 침해, 학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장난도 절대 안 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세세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인권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올바르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학교는 가족관계, 교과 성적, 징계 기록 등의 학생 개인정보를 공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학교는 학생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 학교는 학생 자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이 학칙 제정과 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학교는 학생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견 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 처벌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가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 그 교사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수업의 형태나 생활 지도를 비하하는 행위,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학교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시험 문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또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게 전부 교권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3학년들이 치르는 2022 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수시 접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형 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7일부터 20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자리가 생기면 28일까지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군별로 이렇게 전형을 실시하고 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합격자를 등록하고 그리고 21일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교 알미 서비스 리로스쿨 이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리로스쿨 검색해서 앱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고 그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컴퓨터,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로, 일반 컴퓨터로 리로스쿨을 이용할 경우는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1학년 학부모 위원 두 분이 정원인데 두 분이 출마를 하셔서 무투표 당선되셨습니다. 김미영님, 황성경님 1년 동안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학부모회 임원 역시 회장의 김경민님, 부회장 김성인님, 감사 박정민님께서 무투표 당선되셔서 올 1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학년도 교육활동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효성고등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